봉선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보건님의 썰랑썰레와 게임 영상들을 즐겨보는 시청자예요. 썰랑썰레 영상들을 보면은 깔깔대던 중 우리들의 영웅썰을 보고서 가슴 한쪽에 느껴지는 먹먹함과 추억이 있어 국군의 날은 아니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때는 2016년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고등학교에서 방학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신청을 받았는데 저도 봉사 점수도 필요했고 기간 동안 딱히 할 일도 없어서 신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봉사 첫날 동네 어르신들을 돕고 집 청소도 해주는 일,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일 같은 걸 하게 되었죠. 제가 뵙던 분은 나이가 꽤 많으신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오른팔 거동이 안 좋으셔서 할아버지 대신 청소도 해드리고 말동무도 되어드렸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마치 자신의 손주처럼 좋아해 주셨고 집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께서 강냉이 한 봉다리씩을 챙겨주셨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봉사 얘기를 부모님께 해드리니 아버지께서 이웃을 돕는 건 항상 옳은 일이야. 봉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때 가서 꼭 다시 또 도와드려라 라고 하셔서 봉사 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댁에 자주 방문하였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가끔씩 용돈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할아버지께서는 6.25 참전 용사셨고 오른팔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던 이유가 전쟁 후유증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장롱에서 참전 용사 모자를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나도 곧 성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12월 1지망은 아니었지만 2지망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게 되어 졸업만을 바라보면서 띵까띵까 놀던 때 어김없이 어머니께서 삶아주신 감자와 고구마를 들고 할아버지 댁에 방문해드리고 이불 빨래 해드리고 다시 집에 가려던 중 할아버지께서 모레 서울에 있는 친구 생일이라 그런데 서울까지 가는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강원도 촌놈이라 서울 구경도 하고 싶었고 흔쾌히 수락했죠. 이틀이 지나고 피부를 찌르는 듯한 차가운 12월 아침 공기. 할아버지를 모시러 댁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안 입으시던 코트와 안경을 꺼내 쓰시고는 택시를 타고 터미널 슈퍼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군것질이라며 가나 초콜릿 2개를 사서 하나 제게 주셨습니다. 강릉 터미널에서 남부 터미널까지 가는 동안 버스 안에서 초콜릿을 나눠 먹으며 할아버지 친구분 얘기를 하는데 친구분은 전쟁 중에 만나게 되어 힘들 때 의지가 많이 됐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동작구로 가기 위해 핸드폰 검색으로 저도 처음 타본 지하철을 헤매며 겨우겨우 동작구에 도착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역에 도착하고 여기서부턴 택시 타면은 금방이니 쉬고 있다가 전화하면은 다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서울을 돌아다니기에는 좀 뭐했고 할아버지 혼자서 간다는 게 살짝 불안하여 그래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같이 택시를 탔죠. 할아버지는 택시기사분께 현충원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는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도착한 현충원. 처음 와본 현충원은 신기하면서도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묘를 봐온 거라곤 친가 외가 몇 분이었지 이렇게 많은 묘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가다가 할아버지가 어느 묘 앞에 터미널에서 사신 초콜릿을 내려놓고 손을 모아서 묵념을 하고는 자리에 앉아 묘를 말없이 바라보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을 타고 흘러내리는 울먹거림을 겨우 삼켜내고 할아버지를 기다렸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시고 울먹거리는 저를 보시며 아이고 인서가 아니 내가 안 우는데 왜 네가 울어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주셨습니다. 결국 울음을 못 참고 버스에서 끄끄대면서 집에 왔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느꼈던 목에서 넘어오려는 울먹거림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제가 대학생 때 과제에 치이고 거리가 멀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휴학하고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찾아뵈서 얘기를 나누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내 짐을 너에게 떠넘겨서 미안하구나 라는 말씀을 하셔서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병 4호봉 휴가 때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차를 타고 할아버지 묘에 술과 안주 그리고 가나 초콜릿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고3이라 힘들 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셨는데 가끔 사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할 때면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가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어서 더욱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희생하여 고생하는 군인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신 참전용사 선배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봉선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가슴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오늘 썰이었습니다. 그때 6.25 때 군대에서 실제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옆에 있는 전우들이 가족들이 나보다 먼저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랬을 그 충격과 그런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지 참 대단합니다. 뭔가 비교할 수 없고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되게 무거운 마음이네요. 그런 분들에 대한 뭔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십 년이 지난 거니까 그냥 그거는 덮어놓자? 우리는 그때 못 살았으니까 요런 게 아직까지도 마치 관행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으면서 원래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만약에 6.25 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렇게 희생하지 않아 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나 했을까요? 난 우리가 지금 존재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슴 한켠이 또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썰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처럼 뭐 이렇게 나서서 봉사활동을 가고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아주 작은 조금의 무거운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서 그러고 살고 절대 그런 분들을 좀 비난하고 비방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요즘에 군대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이슈화가 되죠. 드라마 DP라는 드라마도 요즘 뭐 많이 뜨고 있고 군대가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입에 쳐 올려서 무슨 안주거리나 가십거리로 댓글 2글자 3글자 한 문장 2문장으로 비하할 만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군인 뭐 그거 뭐 그냥 놀다 오는 거잖아. 군인 뭐 해 요즘? 캠프래매. 캠프면은 본인이 한번 가보세요. 피똥 싸고 쓰러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질 거예요. 다시는 머리를 기를 수가 없어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 전쟁 나면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 제가 더 심한 말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하시길 바래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나고 특별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지금 이 나라를 있게 해주신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